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야 된다. 두 번째, 부피가 작아야 되고요. 셋째, 마진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입니다. 오늘은 이 레드오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온라인 사업에서 레드오션, 이거 해당이 될까요? 온라인 사업에? 글쎄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가 온라인 사업을 알았던 게 5년 전이에요. 그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는데 그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한 40만 명쯤 됩니다. 지금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모두가 다 쿠팡 판매자로 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한 수치라고 가정한다면 2020년대에 광풍이 불었고요. 그에 따라서 판매자 수가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걸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같은 기간에 쿠팡의 와우 회원수는요. 2020년에 60만 명,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5년에는 1480만 명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죠. 온라인 사업은 과연 레드오션일까요? 답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블루오션입니다. 소비 트렌드는요, 이게 해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요. 이런 소비 트렌드 때문에 2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알리, 테무, 이런 C커머스가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를 그야말로 야생으로 바꿨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C커머스를 찾는 고객,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고객, 이게 다 달라요. 소비자가 매우 똑똑하게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셀러야말로 이 시장에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센스가 있으신지요? 저는 그런 센스가 없어요. 그런 센스가 없는 매우 평범한 셀러입니다. 수많은 강의를 들었고요. 구매 대행을 빼고는 모든 분야의 이론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이 이론이 소싱 스킬하고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월 억대 매출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은 되었는데 판매가 잘 되면은요, 금방 경쟁자가 붙어요. 그러면서 마진이 줄어듭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지쳐요, 사람이. 이 지치는 게 사실이고, 이 매출의 파이프라인을 사업자로서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온라인 사업은 트렌드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이걸 부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하고 생각을 또 해서 찾은 대안이 바로 브랜드 유통인 거예요.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야 된다. 두 번째, 부피가 작아야 되고요. 셋째, 마진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단 세 개예요. 쉽죠? 간단한 소싱, 작은 부피, 15%의 최소 마진. 자, 그러면 소싱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소싱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기가 가을이거든요. 이 가을 하면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혹은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카프예요. 가을이니까 스카프의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이템 스카우트를 한번 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스카프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스카프 검색을 해보면 검색량은 뭐 당연히 엄청나겠죠. 98,000회 정도가 됩니다. 트래픽이 한참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스카프를 찾을 것이냐? 우리는 브랜드 유통을 하잖아요. 이걸 다 한번 보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를 보면 스카프 브랜드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를 보고 우리가 익숙한 스카프 브랜드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헤지스 스카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헤지스 스카프. 많이 있죠. 여기에서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상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헤지스 트윌리 스카프가 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품 몇 개 정도 파는지 한번 볼까요?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70개 정도 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품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요. 보시면 4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판매하는 건 55,000원 정도가 됩니다. 마진이 매우 적기는 하겠죠. 우리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세 번째, 마진은 최소 15%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또. 네, 헤지스 스카프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러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상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리뷰도 달려있고. 보면은 여기에 이 상품이 하나 보이죠? 이 상품 5개 정도의 리뷰가 달려있는데 몇 개 정도 판매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판매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33개를 판매하고 있고 259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얼마일지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는 친절하게 상품 코드가 나와 있어서 빠르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한번 걸러보는 겁니다. 보시면 백화점 가격으로 57,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55,000원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41,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41,000원에 가져와서 78,500원에 팔 수 있는,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판매량이 25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 배송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로켓 그로스로 판매를 한다면 판매량이 더욱 높아질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을 하니까 스카프를 떠올려 봤습니다. 또 가을이면 생각나는 상품이 가디건이 있죠. 그럼 가디건을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디건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가디건 84,000회 정도의 키워드 검색량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쭉쭉 올라가죠. 가디건 브랜드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헤지스를 봤어요. 그러면 헤지스 가디건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떨까요? 헤지스 가디건은 가격대가 꽤 높네요. 꽤 높고 로켓 그로스 판매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위에 뜨는 이 판매자 제품을 몇 개 정도 파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이 상품은 649만 원, 23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높아서 적게 팔려도 이렇게 판매량이 높은 거예요. 이 제품은 얼마에 구할 수가 있을까요? 헤지스 가디건 16만 2천 원. 우리 아까 얼마였죠? 28만 원.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지스 가디건을 사와서, 정품이죠, 당연히. 사와서 상품을 쿠팡에 판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이기 때문에 이거를 로켓 그로스로 판매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브랜드 유통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전부 다 알아야 했나요? 아니에요.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 하나만으로도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소싱할까? 이 키워드를 하나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이걸 한번 생각만 해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유통에 대한 노하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브랜드 유통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풀어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도 여러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